한 30% 근처는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여기서 뭐 크게 주가가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기차 시장 초기에 누렸던 그런 어떤 하이 밸류에이션 그거는 이제 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는 한 20%대의 성장을 추정을 하고 있고, 저는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고요. 그린 산업을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사다난했던 좀 2022년이 가고 2023년이 되었습니다. 좀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나으실 거라 보시나요? 주식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낫겠죠, 작년보다는. 작년도에는 뭐 워낙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많이 있었고, 거기 이제 뭐 전쟁 이슈가 이제 끼어진 거기 때문에 정책 당국들이 금리를 인상하기 바빴잖아요. 긴축 모드로 이제 긴급하게 전환이 됐었고, 올해 물론 이제 그 효과가 실물 경제에 나타나면서 경기 자체는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을 것으로는 다들 보고는 있지만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선행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과다한 침체만 되지 않고 적당하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눌릴 정도의 얕은 침체, 이 정도를 이제 이 정도가 가능하다면 주가가 이제 선행해서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나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종목 선택은 좀 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많은 산업들이 올해가 작년보다는 이익이 이제 감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익이 안정적인 업체들, 만약에 이제 또 오히려 이익이 거꾸로 올라가는 회사들이라면 그건 뭐 선호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 한병화 이사님 하면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수소 이런 그린 산업의 최고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업종에 대한 좀 전망도 비슷하게 좀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쪽은 아무래도 좀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쪽도 사실은 대부분 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어떤 침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업종입니다.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뭐 발전소를 건설하든지 무슨 프로젝트를 하든지 다 이제 이자 비용이 올라가고 조달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영향은 받겠죠. 그러나 이제 그 받는 영향보다 더한 것을 EU와 미국이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에 확정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IRA, 그리고 유럽으로 따지면 이제 리파워 EU라는 계획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계획들이 다 확정이 돼서 입법화가 이제 각 세분화서 또 되면서 돈이 이제 올해부터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은 뭐 수요 감축이라든지 뭐 단가가 오히려 수요가 감축하니까 떨어지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 가격 하락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이쪽은 오히려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정부의 재정이 메워지면서 보조금을 이제 쏟아 부어주는 쪽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린 산업 전체가 작년보다도 훨씬 더 반짝반짝일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린 산업이라고 하면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수소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우리가 이제 큰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어서 그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쓰는 에너지에서 쓰지 않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매개체들이죠. 물론 이 그린 산업 안에서도 뭐 짧은 업황, 그리고 1년, 2년, 장기 업황 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쪽 산업들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럼 배터리, 전기차 산업을 좀 여쭙고 싶은데, 이게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이 좀 크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그거는 이제 두 개로 나눠봐야 되겠죠. 전기차와 배터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기차 산업은 뭐 우리가 뭐 특출나게 잘한다 이런 건 아니죠. 아니고 뭐 테슬라라는 원탑이 있고 나머지 이제 완성차 회사들이 이제 그걸 따라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따라가는 입장, 뭐 따라가는 정도는 웬만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특출나게 잘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배터리는 이제 잘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 배터리는 아무래도 중국과 한국의 경쟁 구도로 지금 이미 뭐 확정이 됐고 대신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 사실 큽니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완성차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중국 이외 국가들로 많이 뻗어나가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전기차 회사들, 현대기아차한테는 좀 안 좋은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 배터리 회사들한테도 꼭 좀 챙겨봐야 될 리스크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의 어떤 이런 경쟁 구도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에서의 역할보다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역할이 훨씬 더 큰 거는 사실이고 과점도가 더 높은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배터리 회사들은 이미 완성차 업체들하고 긴 장기 계약들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수요를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한 상태. 이게 약간 개념이 그 배터리 업체들은 이거를 뭐 현기차에 팔든 테슬라에 팔든 뭐 폭스바겐에 팔든 상관없으니까 그 시장은 커지고 있는 거고 전기차 시장은 그런 개념일까요? 글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전기차 시장은 어쨌든 중장기 계속 성장을 하는데 네. 전기차 시장의 어떤 경쟁 강도보다 배터리 시장의 경쟁 강도가 조금 더 낮죠.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에는 테슬라라는 원톱이 있고 중국의 업체들이 워낙 지금 세게 치고 올라오는 상태이고 전기차도 뭐 중국의 그 도전이 즉 배터리 부분도 뭐 큽니다만 사실은 중국을 제외하면 뭐 우리 업체들을 따라올 만한 회사들을 당분간 찾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배터리 쪽이 전기차 시장보다는 경쟁력도 좀 더 낮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전기차를 좀 여쭤보면 최근에 그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테슬라의 뭐 펀더멘털 문제로 좀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향후에 그 다른 뭐 GM이라든지 그런 다른 업체들의 전기차 경쟁이 격화될 때 이 테슬라가 이제는 원톱의 그 지위가 지키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는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테슬라의 전기차 부분 원톱의 지위는 당분간 뭐 유지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경쟁력이 뭐 BYD가 워낙 많이 치고 올라와서 지금 뭐 좀 흔들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워낙 오랜 시간을 자기가 원탑으로서의 그 누려왔던 그런 경쟁력의 누적은 당분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주가가 이제 안 좋았던 뭐 이유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전기차 이슈뿐만 아니고 일론 머스크의 뭐 여러 가지 트위터에 대한 투자라든지 너무 잦은 설화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도 주식들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펀더멘탈적인 요소들이 사실은 많이 작용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모델들, 매스 모델이 출현하지 않으면서 성장성이 단기간에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것까지 같이 겹쳤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도의 주가에서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뭐 내년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PER이 20배 근처 이렇게 떨어졌고 물론 예상보다 좀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멀티플은 뭐 한 30배 근처라고 보여져요. 근데 테슬라 정도의 위상이면 연평균 성장률이 한 30% 근처는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관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크게 주가가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는 뭐 그 정도로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과거와 같은 어떤 주가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기 위해서는 모델 Y 다음에 아주 매스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매스 모델이 나와야 되고요. 이제 그게 확인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이제 텍사스 공장에서 준비 중인 사이버 트럭 있죠. 이 사이버 트럭의 생산과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제 세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아마 그거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오늘 아마
물론 한 하반기 정도부터 생산이 될 것 같은데 아주 큰 물량들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물량들은 아마 내년 정도부터일 거고 최근에 이제 어저께인가요? 텍사스의 공장 또 증설을 또 뉴스화가 됐죠. 한 1조 가까운 돈을 들여서 그게 이제 그 모델 Y의 생산과 아마 관련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중장기 비유는 좀 좋게 보시는 게 맞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전기차 시장 초기에 네. 누렸던 그런 어떤 하이 밸류에이션 그거는 이제 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전기차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제는 성장 초기를 어느 지나가고 있죠. 굉장히 많은 차들이 팔리면서 기저가 높아지다 보니까 성장률 자체가 앞으로는 낮아집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2022년도에 전기차가 아마 글로벌리 한 거의 연간 한 1,000만 대 가까이 팔렸을 거예요. 성장률이 작년도가 한 60% 가까이 전년 대비해서 일어났는데 올해는 저는 한 20%대의 성장을 추정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앞으로도 연평균 한 20% 근처가 2030년까지는 성장할 거다. 네. 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보는 것처럼 뭐 전기차 그 PER이 뭐 50배, 60배, 100배 이런 시대는 이제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뭐 완전한 성숙은 아니겠지만 이제 성숙에 조금씩 다가가고 뭐 성숙을 가려면 아직은 좀 더 있어야 있어요. 되는데 초기 시장의 고성장기는 이제 지나갔다는 거죠. 지나갔고 그거는 이제 주요국들 뭐 독일이라든지 유럽으로 따지면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의 신차 기준으로 전기차의 비중이 네. 이미 뭐 20-30%대 정도로 올라와 있고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좀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작년 11월, 12월은 뭐 거의 40%, 50% 육박했습니다. 그거는 뭐 물론 보조금 축소 전에 수요가 이제 많이 증가하긴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그 성장률이 급격하게 진행이 됐다. 이제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전기차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는 그냥 이제 뭐 아유 그래 뭐 몇 년 지나면은 이게 뭐 시장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업체들의 이익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니까 밸류에이션이 무슨 문제야? PER 이런 건 뭐 신경 쓰지 말고 하자.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간다는 거죠. 올해 실적이 어떻고 내년 실적이 어떻고 이 회사의 그 기술적인 경쟁력이 어떻고 그래서 이 회사가 시장 성장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싼지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점검해서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원톱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고 가격은 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고 하지만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그 시대, 그 시기에 그 폭발적인 성장은 좀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다. 네, 그럼 뭐 시장의 성숙도에 따른 거니까요. 네. 이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 이사님의 뷰를 좀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